이번 시간에는 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우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설도, 이제 배설된 길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름을 억지로 붙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참 소가 불쌍하죠. 이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라는 말도 있듯이요. 자, 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이 설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설도는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섭살. 이런 말이 근데 보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나이 50에 한참 넘어가도 이 보섭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왜 이런 말을 쓰는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설깃살. 설깃이란 말도 뭐 솔깃하다는 있지. 뭐 귀에 솔깃하다 이런 말. 설깃이란 말이 있나요? 또 설깃에 머리까지 있습니다. 그럼 다리도 있나? 아니, 왜 이렇게 일반인들이 안 쓰는 용어를 쓰는지, 차라리 해박적 용어를 쓰던가, 뭐 이러면 더 나을 텐데. 이러니 이제, 같은 한국말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게 법령인데, 법령마저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찌되었든. 그 다음에 도가니쌀인데, 이 도가니라는 게, 아이고, 광란의 도가니 뭐 이런 말을 쓰지만, 도가니가 도대체 어느 부위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디 무릎팍 아닌가? 아니, 발목 아닌가? 뭐 아마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 것 같고, 삼각살. 그래서 삼각지도 아니고 삼각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5개 분류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이 법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제 법의 고시가 그러니까 이게 법령이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에 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도라는 말은, 이게 배설할 때 설자라는데, 이걸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배설의 길이다, 이런 얘기고, 뒷다리에 엉치뼈. 엉치가 어딘지 아세요? 엉치다. 그 다음 넓적다리뼈. 그냥 옛날 말로 관골, 대퇴골에서 이제 힙본을 의미하는데, 우둔 부위를 제외한 부위면, 이거 당연한 말을 뭐하러 해요? 우둔하고 설도는 나눠지는데, 우둔 부위를 제외한 부위지. 그러니까 그 부위가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둔을 제외한 부위다. 이런 식의 표현이 너무 많았죠, 지금까지. 어쨌든, 이 중간둔 부근, 표충둔 부근, 대퇴 두갈래근, 대퇴 네갈래근, 등으로 이런 부위로서 이 인대와 피하지방, 근간지방 덩어리를 정형하면 당연한 얘기지. 이거는 이런 건 다 제거하고 그래서 근육만 취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여기다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5개로 나눈다. 어떻게? 보섭살, 설깃살, 설깃머리살, 도가니살, 삼각살이 포함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정의 자체가 하여튼 좀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설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똥오줌을 배설하는 통로라는 뜻의 우회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로 쓰면 좀 더 그럴듯해 보이나 보죠. 그래서 이걸, 그래, 똥오줌을 배설하는 통로라고 그러면 되지. 배설 통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가 똥을 누르는 모습을, 파일을 한번 좀 넣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 나오는 부분, 이 똥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요 부분, 여기. 지금 요거 똥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걸 아니라, 이 옆에를 설도라고 지금 엉뚱한데, 여기를 설도라고 지금 한 거예요. 이 똥이 나오는 요 부분은 배설이 진짜 나오는 부분은 우둔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뒤집어진 것 같다. 이거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이 옆에 요 부분을 갖다 지금 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 옆에 요 부분을. 지금 배설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둔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도란 말하고 서로 사마띠가 아니하죠. 그래서 이 설도란 말이 진짜 이런 말이 있는가 아니면 지어낸 말인가 하고 제가 처음 찾아봤더니 사전에 없어요. 이런 말이 또. 그러니까 어학사전 네이버 사전 설도를 검색해봤더니 설도에 대한 거는 전부 배설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그냥 적어서 또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냥 이런 설도란 말이 없어요. 그냥 설하고 도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한문을 만들어내 짜맞추기 한 걸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또, 여기,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면, 요 부위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똥거니까, 여기서 이제 주르르 이렇게 해서 똥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요 부위는, 이 세미텐디너스, 홍두깨살을 포함해서 요 부분을
설도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누차 말씀드린 얘기고요. 근데 하여튼 여기를 갖다 우둔이라고 표현했다 이거죠. 여기가 우둔이다. 정말 우둔하죠. 정말 우둔하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 나머지 요 바깥 부위에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설도다, 배설기관이다, 배설하는 통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요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여튼 정의상, 이 부분이 설도가 아니라 이 부분을 우둔이라고 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바깥의 부분, 요 부분을 갖다 이제 지금 설도, 이번 시간의 주제인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색 부분, 이제 여기를 정의상 하여튼 설도라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게 당연히 우둔인데요. 어찌되었든, 이제 설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골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골반을 알아야 이 엉덩이 부위, 이 부위에 근육이 어떻게 붙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에 이제 펠비스라고 부르는데 이 골반이라는 건 다 어딘 줄 아시겠죠? 우리 허리띠 아래. 형이 허리띠 아래 부분에, 허리띠를 걸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골반, 그럴 때 골반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이 골반이 한문으로 적으면 이게 반자가 소반반이라는 반자더군요. 소반반. 소반. 그러니까 무슨, 접시, 쟁반, 그릇, 밥그릇,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이 글자를 읽으실 수 있는지요? 저도 익숙하지 않은 글자라서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쟁반이에요. 쟁반이를 이렇게 쓰더라고, 쟁반을. 쟁반이 한자였어? 이런 걸 처음 알았고요. 쟁반이 아니라 뭐 이게 쇳소리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글자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쟁반, 뭐 흔히 쓰는 얘기인데, 쟁반이 한자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반이라는 거는, 이렇게 소반을 의미한다, 쟁반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저기 소나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적송, 이런 것도 있고, 이러지만 그 중에 또 반송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송은 뭐냐? 그래서 반송? 반반, 소나무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반송을 쓸 때도 말이죠. 이게 쟁반 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크는 소나무, 이런 소나무 말고 또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는 이렇게 꼬불꼬불 소나무 말고, 또 껍데기 빨간 소나무 이런 거 말고, 소나무 중에 키가 좀 사람 키 정도 낮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우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 이게 쟁반 같다. 그래서 이게 반송이란 말이 쟁반 같은 소나무다. 이런 뜻이더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펠비스, 골반을 갖다 또는 이제 펠빅 거들이란 말하고 거의 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골반대 어떤 띠의 띠, 지역, 존,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 대상포진할 때도 띠처럼 이렇게 포진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대상포진이죠. 지구대, 열대, 우림대, 이럴 때 대자라 이렇게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펠빅 거들이란 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펠비스를 보게 되면요, 그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세이크룸, 천추, 그 다음 밑에 이제 카식스, 미추,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힙본, 똑똑한 뼈가 있죠. 요 똑똑한 뼈는 크게 이제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에오스하는 형국이 됩니다. 그 밑에 가서 이제 이게 피머가 붙기 때문에 다리가 붙는다고 해서 무슨 다리 이음뼈 이런 식으로 또 바꿔놨던데, 어찌됐든 이런 힙본, 힙본이 양옆에서 버티고 있고, 뒤에를 막아주는 거는 어떻게 이제 세이크림이 뒤에를 막고 있고, 앞쪽에는 이게 퓨비스, 양쪽에서 치골이 와가지고 붙는 형국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쟁반 같나? 뼈의 쟁반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이게 쟁반 같은지 한번 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마치 쟁반 같지 않아요? 세숫대야를 한번 얹어봤더니 딱 맞던데요. 스텐 대야를 딱 맞아서 이거 그림 내가 제가 잘났다. 어때? 잘났죠? 자,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걸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은, 여기 이제 보통 우리는 힙본한데 이 노란색 표현된 부분 말이죠. 여기는 크게 세 개로 이루어집니다. 세 개로 만들어졌다가 그게 이제 천천히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윗부분에서 이 녹색 부분이 일리움 장골이라고 그랬죠. 일리움,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이 이제 이스키움인데 이게 좌골입니다. 좌골. 좌라는 건 앉아있는다 이거죠. 좌골. 그래서 이게 그 어딘가 생각해 보시면 좌골 그러게 되면 우리 이제 딱딱한 의자에 앉았을 때 어우 나 엉덩이가 베겨 지금 여기 뼈가 어우 딱딱해 한 부분 거기가 바로 여기 이스키얼 튜버러시티 그리고 일리움은 어딘가 그러면 우리 만져지는데 우리 허리띠 거는 부분 허리띠 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티리어 스피리어 일리악 스파인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포스티리어 스피리어 일리악 스파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퓨비스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제 치골, 요 세 개의 뼈가 1, 그 다음에 여기 2, 이스키움, 3, 퓨비스가 합쳐져서, 이런 힙본이라는 넓적한 뼈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힙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일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골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 창자랑 붙어 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어딥니까? 그 안심 얘기할 때 일리오 코스탈리스였던가요? 그때 일리오가 예, 창자를 의미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게 창자가 여기 걸쳐 지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아마 그런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엉덩뼈라고 바꿔놨는데 뭐 이거는 그렇고. 자, 두 번째는 이스키움 말씀드렸죠? 앉아있을 때. 그래서 앉을 좌자를 썼죠? 앉아있다는 좌석할 때. 이것도 궁둥뼈라고 바꿔놨는데, 엉덩이랑 궁둥이랑 뭐가 달라요? 나 정말 묻고 싶어. 왜 이렇게 말을 만들어야지? 엉덩이랑 궁둥이랑 뭐가 달라? 에? 너 엉덩뼈, 궁둥뼈 그러지. 이게 뭐야? 나 참. 응? 어쨌든, 장골, 좌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흔들리고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퓨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치골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두덩뼈라고 바꿔놨어. 아이고, 이런, 정말 두덩 같은이라고. 하여튼, 나 이런 글자 안 쓰려고 그래요. 어쨌든, 옛날 글자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골, 좌골, 치골인데, 이 치자가 무슨 치자인지 아십니까? 글쎄, 뭐, 수치스럽다. 치욕이다. 왜? 이게 나중에 이제 퓨버티가 되면 그래서 이제 퓨버티란 말도 이 퓨비스하고 오온을 같이 합니다. 퓨버티라는 게 이제 뭐 청년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제 청소년기를 넘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퓨버티라고 그러는데 이름도 뭔가 꽃이 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뜻이 왜 수치스럽나? 여기서 이제 나중에 헤어가 자라게 되잖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요 부분에서 헤어가 자라서 아유 수치스러워라. 이렇게 해서 이름이 치골이 됐다고 그래요. 참. 자,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융합이 되게 되는데 뼈들이 자라가지고 서로 만나서 이제 하나 뼈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흔하게 힙본 합니다. 그러면 힙본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걸 의미하는구나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뭐, 오스 콕세이,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라미네이트드 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펠빅 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인라미네이트,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 나미네이션, 이렇게 되면 이제 이름을 정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인라미네이트드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왜 인라미네이트로 지었나 싶지만, 무명골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인라미네이트드 아터리, 뭐, 인라미네이트드 뭐, 이런 게 뭐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하여튼,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름이 없다. 뼈 이름이 없다. 또 이렇게 볼기뼈, 다리 이음뼈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거 뭐, 제가 별로 똑바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펠빅본에서 쓰게 되면 펠빅본으로 우리 한자로는 관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골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데 얼굴에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여기서 쓰는 관골할 때는 이 한자는 글자 한자가 다릅니다. 허리뼈 관이라는 관자를 쓰고요. 얼굴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광대뼈 볼에 있는 거 눈 밑에 그래서 광대뼈가 튀어나왔어. 자이고마 얘기할 때도 관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때의 관자는 한문이 다릅니다. 한문이 다릅니다. 이렇게 광대뼈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광대뼈를 의미하는 관자인데, 이게 보면, 볼관자하고도 좀 비슷하면서도,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도 이게 글자 장난인데, 저도 뭐 글자 장난 싫어하고 이런 거 뭐 외울 필요도 전혀 없는 일인데, 이거 볼관자 아니었어? 찾아보니까, 아니, 광대뼈 관자라는 글자더군요. 여기는 허리뼈 관자. 그러니,
왜 이렇게 글자만 만들어내가지고, 아니, 요즘에 뭐, 코비드-19 어떻게 바이러스까지 만들어냈는지 그분들은, 역시, 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민족이다. 그래서 아마 차이나라고 그러지 않았나. 아,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입니다. 저런 비난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벽을 이루고 있는 길이 세크룸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이제, 이게, 세크룸이란 말은 어원을 따져보면요, 이 세이크리드, 홀리하다, 신성하다, 신성한 뼈다라는 이름의 어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신성한가? 이게, 아니, 뒤에, 그 뼈 이렇게 세크룸 청고로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몇 개 나 있고, 삼각형 모양이고, 약간 휘어 있고, 이게 그닥 뭐 신성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아마 여기는 이제 자궁이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애가 태어나니까, 신비롭고, 희한한 곳이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세이크룸이란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이크룸이란 말이 이렇게 이제 청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글자를 한번 보시죠. 이게 세이크룸 로마니움 임페리움. 이게 뭘 같아요? 세이크룸이니까 신성하다. 로마니움. 신성한 로마의 임페리움.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아시죠? 또 이것까지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신성 로마 제국을 표현할 때 세이크룸 로마니움 임페리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세이크룸은 어떻게 신성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세이크룸이라는 뜻은 신성하다, 홀리하다, 세이크리드의 이런 데서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바꿀 때는 그럼 천자가 뭐 신성할 천자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아니 그거랑 전혀 달라요. 여기 한자로 적을 때는 청고를 할 때는 뭐 추천하다, 청거하다 이럴 때 쓰는 전자를 쓰더군요. 이건 또 어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제 요 밑에 가서 이제 이 꼬리뼈라고 있잖아요. 이제 카식스. 그래서 이제, 미추, 이렇게 부르죠. 미추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카식스가,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 카식스. 그러다 이거 알고 나서 나 저 무릎을 딱 쳤다는 거예요. 카식스가 어원이 어떻게 된 거냐면, 쿠쿠예요, 쿠쿠. 뻐꾸기랑 어떻게 이게 카식스가, 뭐 생긴 모양이 주둥이가 뭐 그래서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어원이 어떻게 이 쿠쿠에서 왔을까? 꾀꼬리에서, 꾀꼬리인가, 뻐꾸기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미추, 미골, 꼬리뼈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뒷벽을 이루고 있고 양쪽에서 힙버, 인라미네 두 번이 감싸주고 있고 앞쪽에서 이제 퓨빅본이 심피시스 퓨비스로 이루게 되는 이런 구조로 골반을 구성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일리움 창자의 뼈다. 이게 퓨비스, 수치스러운 뼈다. 창피해. 왜 창피해? 여기서 이제 헤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요 밑에는 앉아있을 때 쓰는 뼈다. 앉을 때 요걸로 탁 찍어서 앉는다. 그래서 이스키얼 튜버러시티 이 부분이 좌골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보면 이제 피모, 대퇴골이 여기 가서 딱 연결되기 위해서 암놈, 숨놈처럼 이렇게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뭐 절구 마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비구라고 부르게 되는데, 넓적다리 비자라는 이 비자가, 넓적다리 비자라는 비더군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가서 이제 페모랄 헤드, 피머의 머리, 대퇴골 머리가 요 안에 가서 끼는 형국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아스타블룸이라고 그러죠. 요 부분은 아스타블룸이라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외웠죠. 그냥 무조건 외웠어. 뭐 이유는 없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스타블룸 이름 듣고 괴이하다, 야. 네, 쳐다보다 아무도 모르겠어. 무슨, 어떻게 어원이 됐는지. 그러다가 이걸 좀 서치를 해보니까 이런. 아세틱 액시드. 식초. 비니거. 식초, 우리 먹는 식초. 그걸 담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식초 담는 그릇? 이 생긴 모양이 움푹 파진 게 아세틱 액시드를 담는, 식초 담는 그릇하고 비슷하다. 이게, 그러고 나서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 또. 아이고, 그런 뜻이었어. 이게, 아스타블룸이란 말이. 그럴 것 같으면 뭐, 식초 그릇이라고 하지. 뭐, 이거 식초 종지. 얼마나 좋아. 그걸 이렇게 막, 뭐, 비구지, 뭐지, 다 바꾸라니, 정말. 이 나이가 돼서도 지금 내가 지금 50을 훌쩍 넘어가지고 한갑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한갑 안 됐습니다, 저. 이제서야 알게 되니, 정말.
이게 배우는 거는, 이거 지식은 끝이 없는 것 같아. 또 내일 배우고, 모레 배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자꾸 하셨지만, 옛날에 처음에 제가 해법을 2번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해법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아마 지금 제 나이 정도 됐겠죠. 근데 여러분들 뭐 공부하기 힘들지, 그러다가, 그래도 시험은 잘 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도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하고, 특히 오늘 자네들 강의를 주러 올 때, 나 어저께 내일 공부했어. 왜? 또 까먹었어. 나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네들도 열심히 공부해. 그 말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렇구나. 나이가 들어도, 왜냐면, 그래야 쉰 냄새가 안 나와. 나이가 쉰을 넘으면 몸에서 쉰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쉰이라고 그런대잖아요.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래서, 쉰이라고 그러고, 쉰 냄새가 안 난다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향기롭게 나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거, 어차피 잠깐 빠져나가는 김에, 딴 얘기 하는 동안에, 이런 얘기 해보죠. 세포 셀 중에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털도 나 있고, 보통 이렇게 털이 나 있잖아, 세포 끝에가. 그리고 이렇게 좀 잘룩하고. 이런 게 이제, 옛날에, 이렇게 생긴 세포를 보고, 이렇게, 가블리셀인데, 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이걸 고블레셀이라고 불렀어요. 고블레 셀들이 보인다. 고블레셀. 고블레가 어느 나라 말이고, 고블레가 무슨 뜻인지, 고블레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고블레도 아니야. 까블릿인데, 발음이.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또 배상세포라고 불렀어요. 그래, 이게 배가 사람의 벤지, 아니면 바다에 떠다니는 벤지, 또 그런 뜻인지, 먹는 벤지, 배상세포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나도 할 일이 없어서 이 배상세포가 도대체 뭐냐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 왜 와인잔 요렇게 해가지고 받침대 있는 거, 위스키잔, 이거를 가블릿이라고 부르더군요. 이거를 고블레라고 불렀어요. 이게 고블레더라고요. 이게 가블릿이더라고. 이게 숫자이다 뜻이야.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잘룩하니까 마치 여기는 술잔처럼 나왔다 이거지. 술잔처럼 생긴 모양이 그렇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가블렛셋이라고 그래, 셀이라고 그랬는데, 배상세포라고 그랬는데, 왜 축배를 들어라 할 때 술잔, 이런 것처럼, 우리 건배할 때도, 술잔을 말려라 이런 뜻 아니에요? 건배. 예? 그런 것처럼, 술잔처럼 생긴, 술잔처럼 생긴, 이런 뜻이었다 이 말이죠. 참, 하여튼,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아는 데까지 시간이 몇십 년이 걸렸다는 거지. 참, 억울해. 이럴 때 생각해보면. 어찌됐든, 아세타블룸에서 여기까지 또 빠져나갔는데, 아세타블룸은 아세틱 액시드를 담는 그릇이다. 종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다 식초 담으면 될 것 같아. 그 모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워낙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도 좀 모양이 나와서, 어디가 어딘지.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근데 이제 뒤에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형국이? 어떻게 여기 삐쭉 튀어나와 있지, 얘는?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건 뭐지? 이런 생각. 그리고 무릎이 여기야, 여기 같은데, 아니에요. 무릎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본이 어떻게 뼈가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제가, 오버래핑 시켜보고. 이게 바로 이제 세크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추, 세크림에다가, 그럼 얘는 펠빅본이 펠빅본, 힙본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옆으로 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 여기에 뭐겠어요? 저거죠. 좌골 돌기, 이스키얼 투브레스티. 사람으로서는 여기를 앉는데, 이 친구들은 이 이스키얼 투브레스티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힙본이네. 맞습니다. 힙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세타블룸이 여기 있게 됩니다. 비구라는 게 여기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윗다리, 아랫다리가 되죠. 윗다리, 아랫다리가 되니까 무릎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무릎입니다. 이 친구들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발목이라고 그랬죠. 발목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발바닥이다. 그래서 까치발로 항상 서 있다. 이렇게 팍팍 까치발로 걸어다닌다. 이런 얘기 초장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소에 있어서의 무릎은 한참 위에 있어요. 한참 위에. 그리고 이제 여기 아마도, 어떻게 됩니까? 포스트 스페리어 일리악 스파인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서로 항상 이렇게 접어놨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스카플라가 어떻게 옆에 가서 붙고, 사람 같은 경우는 평평하게 등에 가서 붙었는데 이 친구들은 옆에 가서, 그래서 이거를 앞다리에다 다 포함시킨다. 이 스카플라까지 앞다리에다 다 포함시킨다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골반도 양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붙은 형국. 그래서 이스키오티브레스가 뒤로 가 있다. 그리고 무릎이 한참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무릎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